저희가 이제 그래서 청기 누설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총장님. 네. 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이번에 네. 그 개혁안을 얘기를 했는데 네.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네. 이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예. 용기는 취하고 네. 거기에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은 네. 일률로 나열했는데 1번 파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임금 네. 정리하고 네. 근로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수순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경험인데 네. 이런 건 없이 이게 좋더라 이것만 발표했어요. 네. 발표한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좀 모자라서 어렵죠. 그것을 우리 네. 국민노조에서 네. 보충을 해드리려고 오늘 천기누설 네. 크리스마스 특집 네. 이것은 네. 이 우파 애국 시민에게 전하는 네. 복음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개혁안을 낸 것들이 되게 좋긴 하지만 모두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고치기에는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준용 사무총장님이 로드맵을 이제 제시를 하셔야죠. 예, 먼저 네. 원칙부터 한번. 원칙은 뭐냐면은 네 가지예요. 국민적 명분과 법률적 우위에 있는 사항부터 대처하라. 네. 대통령실 잘 들으세요. 고용노동부 잘 들으세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문제지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네 번째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빼고 쉬운 거. 것부터 하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개혁도 쉽고 네. 국민적 명분이 있는 것부터 해라. 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화물연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끝까지 네. 국민적 명분이 있고 네. 완벽하게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것을 끝까지 후속 조치를 잘 마무리하는 것. 네.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해서 국민적 우군을 지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무조건 또 밀어붙이면 또 막 단시간이 네. 뭐니 해서 뭐 부작용이 사고 생깁니다. 터지면 역공당하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경우를 잘 예비를 해야 하다. 네. 예비하는 것은 뭐냐? 항시 원칙과 공정이라는 대의 명분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안 저는 되죠.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 두 번째는 입법사항보다는 시행령 등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네. 이제 두 번째 팁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명분과 네. 명분 우위에 있는 것부터 해라. 네. 두 번째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는 건 제도, 네. 법이 상관없는 것부터 해라. 대표적인 게 뭐냐? 한동훈 법무 장관이 아, 그쵸. 검수한박이라고 입법으로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해요? 시행령을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방해를 우회로를 통해서 네. 돌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우려하고 걱정했지만 이 창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우회로가 있어요. 내가 우회로를 예. 얘기해 줄 거예요. 네. 뭐냐면 우회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법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네. 첫째, 체크오프 제도. 네. 두 번째, 정부 지원금 감사. 네. 세 번째, 타임오프 제도. 네. 네 번째, 성과급 같은 문제. 네. 이런 관행적 제도, 이건 법이 아니에요. 네. 제도들을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면은 네. 노동 개혁에 굉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내가 돈도 안 받고 네. 얘기했네. 아니 이제 그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고용부와 법무부가 좀 지금 저희가 느끼기엔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법무부는 같습니다.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네. 고용노동부는 복지부동이어갖고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뭐 합니까? 제일 답답했던 게 포스코가 민노총을 탈퇴하겠다고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고용부가 반대했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동조합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나 또 이정식 장관도 제가 잘 알잖아요. 나 40년 직인데 네. 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이 얼마나 한동훈 장관 봐요. 네. 법이 막히면은 시행령이라든가 제도를 가지고 네. 우회로를 뚫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보조하는 게 국무위원들의 임무지. 네. 가만히 있는 게 임무예요? 아, 나는 월급도 안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얼마나 하시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해괴한 짓입니까? 이게 두 번이나.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적 명분 입법상보다 시행령으로 세 번째. 90%에 이르는 비노조 네.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네. 그래서 뭐냐면은 실제 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노조는 전체 노조에도 2, 3%밖에 안 됩니다. 네. 숫자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뭐냐면 노동개혁의 본류는 네. 2%에 달하는 공기업이
핵심이다. 네. 그래서 이 노동개혁의 가장 우선순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다. 바로 공공기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공공개혁부터 삼아라. 그것이 국민저항을 줄이고 개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다. 다시 얘기합시다. 국민적 명분. 네. 두 번째, 입법사항보다는 시행령이나 입법과 상관없는 제도 개선으로 가라. 예. 세 번째는 뭐예요? 90%에 달하는 비노조 근로자 우선 정책을 써라. 그렇습니다. 이게 갈라치게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옛날에 그 네. 경찰들이 개길 때 뭐예요? 경찰대와 경찰대 네. 아닌 거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는 뭐예요? 우선순위로 공공 부분부터 네. 노동개혁에 물꼬를 터라. 그 순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법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노조가 아니면은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천기누설이라 해도 되고 네. 사실은 이것을 고용노동부의 대통령실에서는 네. 비싸게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교수들 논문은 사가고 우리들은 안 사가고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절차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포인트들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걸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네. 현재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이게 아무데나 막 쑤신다고 이게 뭐예요? 이 급소가 아니에요. 네. 1번. 요번에 조선일보 같은 게 보면은 민주노총의 어떤 재정 문제 네. 이런 거 깜깜이 이걸 뭐 해자 그러고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법 발의했어요. 이것은 하수고 네. 이것도 열심히 잘했어요. 네. 본류를 얘기해 줄게요. 첫째, 타임오프를 재검토해야 된다. 네. 타임오프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으나 현실에서는 예. 다르게 운영돼요. 네. 그래서 타임오프 제도는 글로벌 스탠드에도 맞지도 않고 네. 공무원과 공기업의 타임오프 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 간부의 월급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타임오프 때는 ILO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네. 노동조합의 자주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타임오프는 우리 국민돈이 이렇게 명명해 좀비법이다. 이게 97년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빅딜을 네. 했죠. 97년도에 네. 정부에서 네. 민주노총을 합법화시켜주는 조건, 복수노조를 네. 해주는 대신 뭐냐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서 네. 전임자 임금 지급을 폐지해서 없애기로 네. 노사정이 다 합의했어요. 이것이 네. 슬금은 2008년도에 되살아났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나는 네. 타임오프 제도는 좀비법 아니다. 죽은 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 피를 묻히고 이빨이 날카로워져 갖고 살아난 네. 좀비 제도다. 네. 그래서 타임오프 제도는 네.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네. 노동운동가로서 이것은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그래서 타임오프 제도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도 이것은 좀비법이다. 네. 이것은 그 ILO 규정의 위반 소지도 있고 네. 이미 노사정이 합의를 해놓고 네. 폐지하기로 합의해놓고 네. 슬그머니 내건 이건 정말로 후한무치의 네. 제도이므로 네. 타임오프는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240만 명이기 때문에 네. 돈이 충분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들 조합비 걷어서 보험금 주면 되는 거지 왜 나라 돈으로 줍니까? 그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체크오프 제도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체크오프 제도. 잘 모르죠. 예, 이게 뭔가요? 노동이 어려워요. 예. 체크오프 제도는 뭐냐면 네. 그 기업인이 네. 노동조합한테 바치는 조공입니다. 조공제도. 이게 저건 아까 좀비제도. 예. 이것은 조공제도. 기업인이 네. 노동조합에다 빡빡 끼는 제도. 이건 뭐냐면은 우리 국민노조는 CMS로 네. 돈을 걷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광근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다 본인들이 직접 하잖아요. 헌금을 예, 내잖아요. 예, 예. 이건 뭐냐면은 철도 같은 경우에 전국 산지에 조합원이 흩어져 있는데 네. 회사에서 네. 자기 인터넷망, 총무망을 동원해서 조합원의 명단을 가지고 월급날 이 사람들의 조합비를 한꺼번에 띄어서 근데 노동조합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제도가 체크오프 제도예요. 월급 통장에서 바로 그냥 그렇죠. 네. 아니
민주노총, 한국노총 240명이 넘는데 네. 얼마나 힘이 셉니까? 예. 이런 제도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은 자생력이 충분하므로 네. 이렇게 뭐냐면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어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체크오프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기업인이 노조한테 바치는 조공제도다. 네. 앞으로 우리는 네. 체크오프 제도를 하는 기업에게 문제 제기를 해서 예. 체크오프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네. 사회적 철퇴를 좀 가해보자. 그렇습니다. 불매운동되고 문제 네. 제기도 하고. 왜냐? 이건 법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철도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기들이 네. 단결된 힘으로 거두면 되는 거지. 네. 누가 못 걷게 해놔요? 그렇죠. 이것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거는 타임오프 제도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좀비 제도고 네. 체크오프 제도는 기업인이 노조한테 바치는 조공 제도다.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어용 노조를 없애기 위해서도 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서도 없어져야 맞다. 그다음에 이건 공제 이거 규정이기 때문에 네. 법조항도 아니에요. 네. 없애면 되는 거지. 아니 자기들이 거두면 되는 거지. 왜 회사의 인력과 네.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네. 회사가 그렇게 한 건 지배 개입에 해당돼서 네. 이것은 그 회사가 노조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다. 이것도 네. ILO 규범 위반의 조항에 해당된다. 그래서 네. 타임오프 제도, 체크오프 제도 재검토해야 된다. 근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 네. 다른 나라에도 이 체크오프 제도가 혹시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근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과거에 네. 그 2차 산업 있을 때 네. 뭐 이 참 노동조합이 참 어려웠을 때 네네. 선의로 만든 것을 권리로 알고 그러는 네. 거예요. 제가 옛날 노조 위원장일 때요. 체크오프 제도로 해서 못 했어요. 다 걷어서 했어요. 네. 그때 84년도에 노조 위원장 할 때는 예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민주노조를 한 사람이에요. 네. 아 이렇게 노조 하기 좋은데 저렇게 회사에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는 민주노조라고 그러고 네. 회사 지낼 것은 뭐냐면 기업은 뭐 악당이라 그러고 이렇게 네. 얘기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네. 이거 정부가 바보예요. 정부 지원금 감사 및 관리 감독을 해라.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얼마나 노동조합을 사무실도 주고 뭐 건물도 주고 뭣도 주고 했는데 네. 이런 것을 용처 관리를 감독하고 투명화해야 된다. 네. 이것을 이제까지 정부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미 요구를 하니까 예예. 이제 정부에서 네.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엊그저께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노조의 노선이에요. 우리 국민노조는 타임오프도 안 받고 네. 체크오프 제도도 안 받습니다. 네, 이게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민노총 예산이 1,000억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노총까지 하면 다 2배 이상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회계를 보질 않았다는 게 참. 이건 뭐냐면 네. 복지부동으로 있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공무원의 성과급 제도라는 게 있어요. 성과급 네. 제도가 얼마나 황당하냐. 네. 옛날 정교육 같은 데도 네. 성과급은 잘하는 사람한테 좀 더 주고 임금이 아니니까 네, 네. 못하는 사람한테 덜 주는데 네. 정교육 이걸 다 다시 걷어가지고 네. 똑같이 나눠줬어요. 네. 그래도 정부는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나라 공권력은 뭐하는 집단인지 몰라요. 네. 월급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로도 파업했잖아요. 이런 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급을 최하의 꼴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업한 것에 파업을 함으로써 우리도 손해 볼 수 있다. 네. 이것이 공정한 거예요. 네. 정치 파업했잖아요. 네, 정치파업했죠. 공공운수노조 현정이가 지하철 방문한 다음 날 네, 파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감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뭐냐면은 그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성과급 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그 경영평가 항목에 체크오프 제도 폐지라든가 네, 네. 성과급이라든가 타임오프 제도를 네, 넣어야 네. 돼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왜 내가 얘기했느냐? 그래서 네, 아까 1,000억이니 뭐니 이것을 모아서 준 이 제도를 네, 이건 법도 아니기 때문에 끊으면은 네, 민주노총이 어떻게 돼요? 네. 자주적인 노조가 되는 거예요. 네. 말로는 민주라고 얘기했는데 네, 네. 다 정부라든가 기업에 기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1,000억이나 쓰는데 내역을 아무도 몰라요. 그 충다님은 저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게 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옛날 99년도에 네네. 그 지하철로 4.19 파업을 했어요. 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돈 인출 못하면 안 되니까 네. 노조에서 네. 배낭매다 배낭 3개를 갖고 와갖고 만 원짜리 네. 가득가득 채워서 메고 당기고 명동성당도 그거 비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네. 파업을 왜 했냐? 네. 항시 쟁의금이 오고 돈을 걷어가지고 네네. 이때 쓰면은 이런 거는 그냥 옛날 전설 같은 얘기예요. 네. 뭐 김밥 한 줄에 1,000원짜리를 뭐 급행료 3,000원으로 했다 그러고 네. 실제 1,000개밖에 안 먹었는데 5,000개, 10,000개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파업은 전쟁 기간 중이기 때문에 네. 영수증 끊을 시간도 없고 그냥 막 풀리고 해가지고 네. 지네 맘대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 노조 간부들 사이에는 어떤 얘기했냐? 네. 돈 떨어지면은 네. 파업을 해가지고 돈 걷어서 이것을 비상시국으로 네. 그냥 한 달, 2달 끌어서 맘 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총장님 그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배낭을 매보셨잖아요. 아니, 나는 안 맸는데 맨 놈 봤어요. 아니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 하나 몇 억씩 메고 다녔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돈 그- 떨어지면 그렇게 현금이니까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줄을 몰라요. 참. 끝나고 나 결산이 안 돼. 왜냐면 비상시국에 그냥 뭐 김밥도 갖다 주고 네. 빵도 사다 주고 막 포레카드를 수백 개 만들었고 네. 뭘 했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급행료로 많이 줬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전부 조끼 뭐 해 입고 뭐 네. 버스 내재서 다니고 다 그런 거 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냐? 1,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임오프제, 네. 체크오프제도 네. 정부의 지원금, 네. 성과급 네. 요 4가지를 정부에서 들여다보면은 네.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확립이 됩니다. 네. 우리 국민노조는요. 타임오프도 안 하고요. 네. 체크오프도 안 하고 성과급도 안 하고 지원금도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회계가 조합원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네, 조합원도 모르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 관리 감독 하겠다는 거잖아요. 총장님께서. 북한 같은 데도 네. 김정은이가 어디다 쓰는데 국민이 압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저 월드컵처럼 우리는 이겼노라고 아르헨티나 네. 국민은 배고프고 네. 북한은 어떻게 해요? 미사일 핵미사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덴노라 걸고 네. 쫄쫄 굶고 네.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민주노총은 네. 싸웠노라 우리는 승리했노라 하고 네. 밑에는 그냥 동원하니라고 뼈 빠지고 네. 이게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영국의 조지 오웬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네. 돼지들이 네.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보자.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 했습니까? 돼지들은 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네. 그러나 우리 돼지들은 더욱 평등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게 똑같은 게 어디예요? 민주노총이나 월드컵이나 북한이나 네. 민주당이나 다 뭐 네. 비슷비슷한 거. 민주당 그건 우리는 정치는 좀 빼고 합시다. 네, 비슷비슷한 것 정치를 좀 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한 번만 다시 또 강조를 해주시면 네. 지금 타임오프 예. 그리고 체크오프 네. 그리고 정부 지원금 네, 그다음에 성과급제도. 네, 이것이 바로 그 노동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을 하면은 네, 노동 개혁이 됩니다. 네. 제가 단언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거 비싼 건데. 그 총장님께서 그 경사노위 자문위원이시니까 가셔가지고 이 저희 이것을 노동 개혁안을 오늘 이 안을 네. 오늘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얘기하고 이 네. 안을 네, 경사노위와 네. 대통령실에 네.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받아보고 네,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제가 제기한 대로 안 하면은 네, 이게 되치기를 당해요. 그렇습니다. 되치기를 당하면은 네. 또 잘못하면은 광화문에 그 촛불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들은 또 네.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불러야 되는 이런 네. 것은 네. 안 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애국 시민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추운 날 주말마다 모여서. 예. 그래서 네.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은 노동 개혁은 순서를 얘기할게요. 국민적 명분과 법률적 우위에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정해라. 네. 그래서 이번에 화물연대라든가 특히 건설 노조? 행패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 이런 것부터 해라. 네, 두 번째, 네, 특히 조심할 거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올바르게 개혁을 해 나갈 때 네, 극단 투쟁에 대비를 해라.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입법사항보다 시행령을 적극 활용하라. 그래서 한동훈 전술 같은 걸 유심해봐라. 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크오프, 지원금, 타임오프, 성과급 같은 경우를 네. 시행령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우회로를 확보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네. 국정 철학을 지지 엄호하라. 맞습니다. 저희가 의석수로는 입법을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의 행정 예. 집행권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행령으로 그렇죠. 일단 밀어붙여라 이 그다음에 말입니다. 세 번째, 90%에 이르는 비노조 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네, 그래서 그걸 분리시켜야 된다. 네, 네 번째, 노동개혁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 130 몇 개인가 총합점은 지방공기업까지 하면 300 몇 개가 되는데 네, 여기로부터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지 네. 전체를 대상으로 뭐 저 별로 힘도 없으면 다 노동개혁을 한다고 설치다가는 네, 되치기를 당한다. 네, 그 탁상공론만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제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동개혁을 하긴 순서로 가는데 가장 노동개혁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핵심은 뭐냐? 네, 네 가지다. 타임오프 제도 같은 경우를 검토해라. 네. 이것은 좀비법이다. 네, 죽었다가 다시 불길한 기운에 힘입어서 살아난 네, 살아난- 좀비와 가까운 법이다. 네. 이것은 그래서 타임오프는 좀비법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네네. 이것은 노동운동가로서는 부끄러운 법이다. 네, 두 번째는 체크오프 제도를 재검토해라. 이것은 기업인이 노조에 바치는 조공제도이므로 네. 앞으로 체크오프를 시행하는 공기업과 대기업은 네,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네,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 네, 그런 경우를 전부 뽑아다가 네, 공개해야죠. 공개하고 네. 압박해 나갈 것이다. 네, 세 번째, 네, 정부는 정부 지원금 그다음에 성과급 제도 이것을 뭐냐면 살펴보고 네.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부터 경영평가 항목에 체크오프 제도 폐지라든가 네. 이런 항목을 넣어서 네. 시범 실시하라. 공기업은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라든가 네, 예를 들어 철도 같은 데 좋죠. 네. 예를 들어서 체크오프 제도 전국에 어떤 폐지하면 어떻게 해요? 네. 지네가 봉급 뭐 받으려면 다 받으러 댕겨야죠. 네, 네, 네. 왜냐? 이제까지 회사에서 해줬잖아요. 네, 아니 회사에서 다 지원해줘. 네, 그래놓고 지기들이 민주노조고 자주노조래. 네. 그건 어용노조입니다. 네. 미안하지만 네. 그것을 안 하는 유일한 노조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노조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아니 회사에서 네, 다 조합비 띄어서 갖다 바쳐줘. 네,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비 정부 세금으로 돈 줘. 네,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거로 다 또 해줘. 네, 여러분. 그다음 야당 같은데 여당 같은데 국회의원도 시켜줘. 아니 네. 이거 우리나라 네. 좋은 나라 아니에요? 아,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국민노조가 민주노조, 자주노조고 네, 타임오프, 체크오프 제도를 하는 것은 네, 사용주의 선이 네, 배려에 기생해서 네, 자기들이 민주다, 네. 자주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어영노조입니다. 네. 자주적이 아닌 거예요. 노동운동가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청기노설 크리스마스 특집은 네, 하여튼 정부라든가 네. 대통령실에서 잘 듣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이런 사랑이라 했듯이 네. 노동, 연금, 교육개혁 중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노조가 제기한 방식대로 네, 절차대로 네. 노동개혁에 대해서 네,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이것은 어느 박사도 얘기 안 했어요. 오로지 국민노조가 아니면 네. 이런 얘기를 해줄 데가 없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설명에 우리 댓글 한번 보시면은 김충종 팀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가입하셨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메리 네. 크리스마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힘이 돼주시면 저희 국민노조가 훨씬 더 큰 힘이 되어서 이 거대 민노총과 함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요전에 네. 한마디 하면은
네. 싸울 때 옛날 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네. 뭐 주몽 같은 경우 하면은 당나라인가 어딘가 쳐들어오면은 예. 그 뭐예요? 보급선을 끊어라 막 그러잖아요. 막 예. 식량 창고를 불태우고 불태우고,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조합비의 회계 예. 이제서야 정부가 정신 차려가지고 예. 회계 투명성 얘기하는데 네. 그걸 누가 가장 먼저 얘기했나요? 우리 국민노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영민 님도 가입하셨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네. 노동개혁을 함으로써 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4강으로 네. 접어들고 네. 그것은 뭐냐? 네. 통일도 네. 당길 수 있다. 어떻게? 북한의 지시를 이렇게 못 받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홍보 한 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를 추구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이고요. 이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이 모든 근로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RS 1877-1669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궁금한 점은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여튼 주님의 은총이 네.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